다음에 클리맨이 뭔데? 모르냐? 얘 뭔데 그러니까? 아니 그 다운 성능 있잖아. 뭐야? 너무 비싸네. 얘야. 이렇게 아, 얘 뭐야? 와, 맞네. 장난 아닌데. 쌍둥이 왜 이래? 스트레스 뭐야? 지금 할 이게 그 카이스트 입시에서 엄청 나왔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B라고 하는 게 어떤 값이라고 했어요? B가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부피가 B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B보다도 더 부피를 줄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B보다도 더 부피를 줄여버리면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액체라고 하는 상태는 그야말로 기체의 가가 가지고 있는 자체 크기, 그게 거시적으로 그대로 드러난 게 액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은 고체라고 생각해도 되죠. 아시다시피 액체하고 고체는 밀도 차이가 심하게 나요? 거의 비슷해요? 심하게 나요. 액체하고 고체는 밀도 차이가 아주 비슷하죠? 밀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액체로 있거나 고체로 있거나 입자 하나의 크기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물론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닌데 억수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B라고 하는 게 기체 하나 크기의 개념인데, 그게 온전히 다 모여서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구현화된 게 그것이 상태 변화를 한 액체나 고체의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으로 액체의 부피나 혹은 액체의 밀도로부터 반데르발스 상수 이 B를 대강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입시 문제로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H2O라고 합시다. 자, H2O의 밀도는 어느 정도죠?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죠. 그럼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얘는 1g 나누기 아니지. 다른 말로 바꾸면 1000g 나누기 1000ml라는 얘기죠. 맞나요? 맞아요? 자, 세제곱 센티미터를 밀리리터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 1g이었던 것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해서 위아래 곱하기 1000을 한 거예요. 그럼 뭐 같은 말이죠, 그렇죠? 같은 말이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다시 바꿀 수가 있냐면 1000g이 1리터 부피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 그게 바로 H2O 리퀴드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1000g은 해당 물질의 질량이죠. 그런데 이 해당 물질의 질량을 그것의 분자량. 자, 18g per 몰이 뭐예요? 그 녀석의 분자량이죠. 그럼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무슨 물리량이 되는 거예요? 바로 몰수가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뭐 같은 물리량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비례하죠. 물질의 질량과 물질의 몰수는 비례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를 계산해 보면 뭐가 나와? 0.018 리터 퍼 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보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 B의 단위 체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B의 단위가 얘랑 같은 리터 퍼 몰이라고 했죠. 여기 이상한 단위가 나오네요. 리터 퍼 몰. 즉 무슨 말이냐면 H2O라는 꼭 상태가 액체다 고체다 그게라서가 아니라 H2O라는 알갱이가 1세제곱미터, 1ml 속에 1g만큼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g을 몰수로 바꾸면 이 상태는 그 입자를 1몰만큼 모아놓았을 때의 부피가 0.018리터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지금 액체는 분자들이 다중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중 충돌하고 있으니 온전히 그 알갱이 자체의 크기를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B 값이 바로 뭐다? H2O의 반데르발스 상수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실험적으로 측정된 값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실험적으로 측정된 H2O의 반데르발스 상수는 0.03 정도예요. 자, 이건 왜 약간 차이가 있을까요? 자, 물론 같은 값은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사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했어요. 자, 0.03은 분자가 뭘 형성할 때죠? 이합체를 형성할 때예요. 그런데 액체가 된 건 분자가 무슨 합체가 된 거예요? 분자가 다합체를 이룬 게 그게 바로 액체가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분자가 다합체를 이룰 때와 분자가 이합체를 이룰 때 어디가 더 부피가 작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다합체를 이룰 때 부피가 작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심각하게 차이 나요. 오, 되게 그럴듯해요. 되게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게 액체 상태 밀도로부터 반데르발스 상수를 근사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시험 문제로 2번, 3번 정도 나왔어요. 카이스트에서. 알겠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지만 간단한 계산으로부터 저런 물리적 개념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됐죠? 됐죠? 네. 네,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십시오. 그럼 아까 쉬는 시간에 갔다 오죠? 쉬는 시간 내려갔다가 먹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자, 그 다음. 자, 이쪽 지웁니다.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지운다. 지운다. 예? 아, 예, 예, 가십시오, 가십시오. 자, 그 다음 할 것도 카이스트 기출입니다. 아주 쇼킹한 기출입니다. 잘 보세요. 자, 카이스트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도씨 1기압의 22.4리터 per 몰의 조건에서 기체 분자 간 평균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걸 구하는 방법은 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설명하지 않은 개념 중에서 아직 내가 설명하지 않은 개념 중에서 mean free pass라는 컨셉이 있어요. 평균 자유행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mean free pass라는 컨셉으로 설명을 해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를 통해서 쟤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한 저 논리하겠죠? 반데르발스 상수로부터 저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를 대강 추정할 수 있어요. 대강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mean free pass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워보도록 하고요. 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준서 가야 되니까. 자, 봅시다. 기체 분자가 잘 봐요. 만약에 이합체를 이뤘다. 이합체. 그러면은 자, 이렇게 컨택을 딱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컨택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이 감마라고 했잖아요. 이거 한 반지름 거리를 감마라고 했을 때. 자, 그것에 대해서 자, 22.4리터는 미시적 상황이에요? 뭐 뎁다 거시적 상황이에요? 뎁다 거시적 상황이죠? 으로는 큰 이런 그릇 안에 자, 분자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띄엄띄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띄엄띄엄 있을 때 이때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를 평균적으로 R0라 해보자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을 때 이 R0를 대강 추정해 볼 수 있겠냐는 거죠. 바로 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이합체를 이룰 때 분자의 부피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이합체를 이룰 때 그릇의 부피는 뭐가 됩니까? 바로 B가 되죠. 맞아요? 이렇게 이합체를 이룰 때 B가 아까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의 아보가드로스 이거였잖아요. 즉 이렇게 모두 다 이루고 있을 때 부피가 이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두 분자 사이 거리는 2 감마일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22.4L/몰일 때는 분자 간 거리를 얼마라고 잡았냐고요. 감마 제로로 잡았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얘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거리의 3승이 부피의 개념이니까 이거 3승근 이거 세제곱하고 이거 세제곱하면 부피랑 비례할 거라고 보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 약간 조금 더 정리하면 8 감마 3승의 R0 3승인데 재밌게도 이 B값은 다시 어찌 바뀔 수 있냐면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의 야보가드로 수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도 이게 약분된다고. 그러니까 분자 자체 크기를 몰라도 대강 추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때 얘 구할 수 있을까요? 뭐 구할 수 있어야지. 자, 어떻게? 자, 여기 지울게요. 네. 여기 지운다. 네. 자, 그럼 이때 저기에 있는 자, R0를 이제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자, 얘 이쪽으로 보내고 얘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8 곱하기 22.4 리터 퍼 몰 어우버 이거 통째로 나누면 되겠죠.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곱하기 야보가드로 수. 자, 근데 야보가드로 수는 값이 얼마예요? 야보가드로 값이 얼마예요? 다 알잖아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죠? 단위는? 몰의 역수죠. 이건 우리 여러 번 했었죠. 몰의 역수. 그리고 여기에 리터 보이죠? 리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나오는 다음에 미터 3승 퍼 리터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리터 약분되고 미터 3승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 몰 약분되면 몰도 없어지죠. 그런 상태에서 얘를 3승근 루트 취하면 딱 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대략 계산하면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자, 이 계산은 정확한 계산이에요. 아주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아주 러프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대략 값이 1에서 10 나노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1에서 10 나노미터. 그러면 여러분 1에서 10 나노미터가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매우 작지 않아요. 뭐냐면 분자 한 개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1옹스트롬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요. 물론 이것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거나 그런데 그러면 저기서 구한 R0라는 게 분자 자체 크기의 몇 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략 뭐 10배, 20배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기체 분자를 들이마시잖아요. 호흡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들이마시는 산소 분자 있잖아요.
산소 분자가 그 다음 산소 분자를 들이마실 때까지 그 산소 분자와 그 산소 분자 사이가 자기 몸 크기의 10개 정도를 지나야 또 다른 산소 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들이마신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주 공간처럼 극도로 저밀도인 상황, 알겠죠? 우주 공간 아주 저밀도잖아요. 네. 그런 공간에서는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100개? 우주 공간에서는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보통 수 센티미터에서 멀면 한 1미터. 그 정도가 우주 공간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물질이 엄청나게 고밀도로 있는 거예요. 그게 기체 상태건 고체 상태건 액체 상태건. 알겠죠? 근데 우주 공간은 어떤 기체 분자와 그 다음 기체 분자 사이 거리가 사람 눈에 인식될 정도로 수 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거야. 좀 멀면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거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하게 해주는 계산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해 보라는 문제가 실제로 나왔었다. 알겠죠? 자, 필기 마무리하시고 이제 그 다음 누구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A 얘기해야 되겠죠? 자, A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하세요. 필기 마무리하세요. 자, 다 썼어요? 자, 어서 필기 마무리합니다. 어이 깜짝이야. 자, 어서 앉으세요. 왜? 자, 어서 앉으세요. 영혼까지 다 뺐는데. 와, 가자마자 그냥 칸칸 바로 나오더라. 있어? 뭔지 알잖아. 아이고.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어서 앉으세요. 자, 지웁니다. 네. 보자. 허이. 아이고. 그 다음. 자, 두 번째. 2. 자, 그 다음은 A에 대한 내용이죠. 네. 이것도 이제 잘 한번 보시면 A는 분자 사이의 인력 보정항입니다. A. 자, 이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분자 간 인력이 있을 수 있죠. 실제 기체, 이상 기체 어디서? 실제 기체에서, 그죠? 그래서 분자 간 인력 때문에 실제 기체에서 나타나는 압력은 어떻게 되냐? 실제 기체에서 나타나는 압력은 이상 기체적 상황보다 더 작을 것이다.
라고 가정합니다. 자, 기체의 압력은 기체 분자가 비행을 하다가 가장 최종적으로는 뭘 할 거냐면 벽을 쾅 하고 때릴 거거든요. 그럼 모든 이 충돌에서는 뭐가 전달되게 돼 있어요? 충격이 전달되게 돼 있죠. 그 충격이 운동량 변화를 일으키고 그게 벽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압력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자, 이상기차라고 하면 내가 원래 비행을 하는 것에 다른 분자들이 방해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상기체가 원래 막 벽을 향해 달려가다가 10N으로 벽을 쾅 하고 때릴 예정이었다고 쳐봐요. 근데 막 달려가서 벽을 10N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또 다른 기체 분자가 실제 기체 분자여가지고 인력이 생겼어. 그래서 갑자기 뒤에 있는 분자가 9N으로 뒤에서 당겨. 그럼 이 분자는 어쩔 수 없이 벽을 얼마로 칠 수밖에 없겠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1N으로 당겨 인력이. 그러면 10N으로 때리려는데 뒤에서 1만큼 당기니까 이 실제 기체 분자는 벽을 얼마로 때릴 수밖에 없겠어. 9N으로밖에 때릴 수가 없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상기체적으로 예상되는 때의 압력에 비해서 실제 측정되는 압력은 더 커진다, 더 작아진다? 실제 측정되는 압력은 더 작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정해 주는데, 자, 어떤 식으로 보정하느냐? 아까 어디까지 보정했었냐면요. 자, 여기까지 보정했었죠? 네.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근데 이때 이걸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상 기체적인 압력을 실제 측정되는 압력과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연관을 짓는 거죠. 그래서 P 리얼은 뭐냐면 실제 측정되는 압력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해 주어야 이상 기체적인 압력으로 변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반데르발스는 추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알파의 정체가 뭔지를 파악하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가가 더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가 더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실제 기체의 압력을 이상기체적 압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저 뭔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때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피가 작을수록 분자 간 인력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분자 간 인력은 커지겠죠. 그러면 분자 간 인력이 커지면 마찬가지로 알파 역시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알파가 왜 생기는 건데요? 알파가 분자 간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분자 간 인력이 있으니까 알파라는 항이 생기니 인력이 커질수록 알파는 더 큰 값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알파가 어떤 조건에서 커지냐고요? 바로 부피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알파가 커진다. 그게 인력과 관계가 있을 테니까요. 부피가 작으면 분자 간 거리는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부피가 작으면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인력은 더 커지겠죠. 알겠죠? 그래서 부피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분자 간
거리 역시 가까워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이 사항을 말로 바꾸어 볼까요? 요렇게.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때 A가 뭐겠어요? A. 바로 관련된 비례상수인 거예요.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부피와 항알파 사이를, 알파라는 저 수치 사이를 연결 짓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요 n이라고 하는 지수는 실험을 통해 어떻게 된다? 결정을 해줍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그냥 이게 작아지면 이게 커진다잖아요. 그럼 작아지면 커지는데 이게 1인지 2인지 3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1이어도 작아지면 커지고 2이어도 작아지면 커지는데 그러면 이게 1승일지 2승일지 3승일지는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얘를 실험적으로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3 n은 2, 4, 6 짝수여야 합니다. 왜일까요? 뭐라고요? 와. 뭐라고요? 미친놈이지. 뭐라고요? 외지라는데 감자래요. 네. 자, 짝수여야 됩니다. 왜 짝수여야 될까요? 두 개부터 되니까. 저게 왜 짝수냐는 네, 예상하건대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서도 듣기 어려울 거예요. 딱 바로 네,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 어떤 교수를 만나건 저 얘기 해주는 사람은 수준이 정말 높은 사람이에요. 한반도에서 단 이곳만 네, 뭐, 네, 저런, 네, 그러니까는 저 내용은 진짜 어디서 듣기 어려울 거예요. 나도 공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와. 내가 서울대 화학과 다닐 때 저거 나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럼 왜 짝수해야 하냐? 이것 때문입니다. 자, 1. P가 압력이잖아요. 네. V가 부피죠. 요 사이가 홀수차일 때, 홀수차일 때, 아유, 어디 갔어? 상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상태 변화 배웠죠? 뭐 상도표도 배웠어요? 상도표? 네, 아니 뭐 상그림, 뭐 상그림, 뭐 상평형도. 그게 원래 이름은 페이즈 다이어그램인데 번역이 여러 개여가지고 그거 배웠죠? 거기서 나타나는 함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잘 봐요. 뭐 이건 뭐 슬쩍 지우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부피축이 있고 압력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잘 봐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네. 그럼 이거는 실제 압력하고 실제 부피를 반영할 수 있어요? 이상한 녀석이에요. 이상하거든요. 왜 이상하죠? 값이 있어요. 왜 이상하냐면요. 잘 봐요. 잘 봐. 이렇게 되면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압력 증가할 때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부피가 증가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고체, 액체 중에서 압력이 증가하는데 부피가 증가하는 거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 상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불가. 알겠죠? 그러면 2차 말고 4차 해볼까? 4차? 그럼 4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주 러프하게 그리면. 역시나 무슨 구간이 나타나요? 불가.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이제 6차, 7차, 8차 안 해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압력하고 부피 관계가 저렇게 짝수차가 되면 실제 상황을 설명해 줄 수가 없구나. 이해했죠? 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홀수차 해볼게요. 홀수차. 홀수차 함수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건 사실 1차 함수잖아요. 근데 1차 함수 직선은 좀 에바죠. 1차 함수 왜냐면 PV는 NRT도 1차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관계도 1차 함수가 아닌데 그 1차 함수 직선으로 그려놓고 상태 변화 좀 이상하잖아. 그럼 홀수차니까 몇 차부터 해볼까? 3차지 3차. 자 3차. 자 그럼 이제 3차 함수 그려볼게요. 자 3차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진다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3차 함수죠? 맞아요? 그러면 3차 말고요. 5차 해볼게요. 5차. 자, 5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 또한 압력 증가 시 부피 감소를 통해 상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요. 맞죠? 이런 구간이 나타나질 않는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구간이 나타나죠. 좀 이상한 구간이 나타나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주느냐? 이 구간을 잘라버립니다. 함수를 불연속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원래는 3차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5차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요동치는 구간은 아예 없애버리고 상수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상수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왜 상수함수냐? 바로 기체가 액체가 될 땐 등압 조건에서 부피가 변하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뭐냐면 수증기가 일기압 조건 100도씨에서 수증기가 일기압 조건 100도씨에서 물이 될 수 있어요? 수증기가 일기압 100도씨에서 물로 바뀔 수 있어요? 물로 상태 변화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증기가 물이 될 때 부피가 늘어요? 부피가 줄어요? 수증기가 물이 될 때 부피가 확 줄잖아요. 일기압이라는 등압 조건에서. 일기압이라는 등압 조건에서 수증기가 물로 부피가 확 줄잖아요. 그런 상황을 삼수함수로 가정을 하면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체 상태와 상태 변화와 이 상수함수 구간을 상태 변화로 보고 그 다음 구간은 액체에 의한 압력 부피 관계로 빗대어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3차, 5차, 7차, 9차 다 가능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차수 중에서 반데르발스는 몇 차를 선택한 거겠어요? 5차. 반데르발스는 3차를 선택한 거예요. 이 뭔데? 왜 반데르발스는 3차를 선택했을까요? 반데르발스가 살던 시기는 19세기여서 계산기하고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의 부담이 있었겠죠. 계산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3차로 해줘야 그나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 여러 개가 있는 게 뭐 때문이냐면 이걸 반데르발스는 3차로 정한 거고 다른 애들은
5차, 7차로 정한 게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녀석들은 5차나 7차로 조금 더 차수를 높이면 조금 더 정교하게 그 실험 데이터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5차나 7차 함수로 바꾸는 게 물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3차로 가정했던 반데르발스의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함수를 3차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짝수로 정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짝수잖아요. 통분하면 부피에 대한 몇 차가 나와요? 통분하면. 3차. 그래서 얘를 짝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통분할지 모르나? 아니, 통분하라고 쫙 통분해가지고 다항식으로 만들라고요. 그럼 부피에 대한 이거하고 이거 곱해지면서 3차항 나올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제곱으로 두는 거예요. 반데르발스는. 근데 다른 방정식은 이 자리가 4차인 게 있어요. 알겠죠? 6차인 거, 8차인 거 원하는 거 다 만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안녕. 네. 아, 맞네.